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공개된 친서를 보면 대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해법 등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교환한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친서에서 양국이 우호조약 정신에 따라 전통적 친선을 강화해왔다며 중국은 북한이 경제와 인민 생활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 위협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친서에서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전면적 발전을 하고 있다며 북중 우호조약이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악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중국과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는 김 위원장이 적대 세력의 악랄한 책동 같은 거친 표현을 쓴 것은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계기로 북중 단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외부에 대외적으로도 좀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친서를 보면 대미 정책과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중국과만 소통하면서 미국과는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반해 시 주석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만 놓고 보면은 북중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대외 정책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하고 싶은 거고요.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래서 한반도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해서 북중 간에 중요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중국과 북한의 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친서에 차이가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미 간에 먼저 답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일정한 좀 대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측이 아직은 외교와 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이 지나치게 이제 언어적으로 뭔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중국의 북한 편들기도 강화되는 양상이라면서 북중 관계는 깊은 불신을 만들어온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전략적 필요 측면에서 외교적 수사 수준에서라도 미국에 맞서 같은 편에 서려는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북한이 중국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북중러 3국 공조를 통해 미국에 대항하려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한일 3국 공조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에 대응해 상대 연합의 분열과 악화를 노린 쐐기 전략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중러 3국 연합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활용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원칙에 입각해 서두르지 않는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쉽지 않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일단 비핵화에 찬성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미국과 전면적 마찰을 감수하며 북한을 전적으로 두둔하기는 어려운 만큼 북한의 북중러 3국 공조를 통한 대미 대응은 비현실적이며 북한이 조만간 군사적 도발 등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을 개혁과 고립 탈퇴의 기회로 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이메시 포카렐 소장 대행은 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오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구체적인 국가 실행 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VNR process is an opportunity for the engagement and dialogue with the DPRK, which we all should welcome and utilize. 앞서 북한은 지난달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고위급 정치 포럼에 63쪽에 달하는 자발적 국별 검토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이 2015년 결의한 의제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등 저소득 국가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보고서 제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해외 원조와 투자 유치,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이어 열악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삶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북한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 등 극단적 조치로 더 악화되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과 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의 첫 조치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복귀, 주민들의 시장 활동과 이동에 대한 통제 조치 완화 등을 북한 지도부에 권고했습니다. DPRK needs to use this opportunity to come out of the isolation and engag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ffecting the rights of the people.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초점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에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So to achieve the SG 10.3,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ally need to promote and disseminate domestic legislation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 to the public. So North Korean women could be aware of their rights and benefits upon the regular mechanisms. Take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budget and raise salaries of school teachers based on market prices.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는 또 기업소나 농장에 돈을 상납하고 비공식 경제 활동을 하는 83 등의 활동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북한 지도부가 비공식 시장 활동을 합법화해 민간 경제 발전을 장려할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핵전쟁 교리 기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극단적 상황 속에서 미국과 동맹 그리고 우방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목적에서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새로운 핵태세 검토를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는 이 문서의 갱신 여부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합참이 지난해 4월 17일 작성한 미군의 핵전쟁 교리를 다루는 기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지난 2018년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완료한 핵태세 검토에 따른 미군의 핵작전 기획, 이행과 작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지침을 다루고 있고 합참과 통합전투사령관 예하부대들에게 적용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법에 따라 미국 과학자연맹이 67쪽 분량의 사본을 입수해 공개된 이 문서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역량 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확산 위험성 측면에서는 국제안보와 안정성의 긴급한 위협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관리들은 계속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늘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비행 실험들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서는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해 극단적 상황 속에서 미국과 동맹, 우방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목적에서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극단적 상황이란 적성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중대한 전략적 공격이 포함되며 미국 본토뿐 아니라 동맹과 우방의 국민이나 기반시설, 핵전력, 지휘 통제, 조기 경보 또는 공격 자산 역량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는 새로운 핵태세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억제력 측면에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유라이아 올랜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합동군 교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 향후 갱신이 이루어질지 묻는 VOA 질문에 검토 진행보다 앞서 그와 연계된 파급 효과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핵 교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향후 생화학 무기 등에 대한 핵 보복 개념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rump talked about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threats. I think that will be very much the importance of that possibility will either be very much reduced or entirely dropped. 베넬 선임 연구원 등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미 합동군의 핵 전략 교리로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4개국 해군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펼쳐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해군 주도로 미국과 일본, 한국 등 4개국 해군이 호주 동부 연안에서 퍼시픽 뱅가드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대잠수함 작전을 비롯해 미사일 실사격, 전자통신, 고급 전술기동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퍼시픽 뱅가드는 이 복잡한 해상작전을 함께 계획하고 소통하며 수행하는 각국의 능력을 배양하는 실효적 훈련이라면서 각 참가국들도 이번 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와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퍼시픽 뱅가드 해상연합훈련은 지난 2019년 미국 해군 주관으로 처음 시작돼 그동안 태평양 괌 일대 해상에서 진행돼 왔으며 일본과 한국 해군은 미국의 요청으로 3년 연속 해군 병력을 파견해 통합 작전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취한 장기간 국경 봉쇄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조속한 국경 개방을 희망한다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9일 VOA에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입국 제한에도 불구하고 WFP 평양 사무소는 여전히 열려 있어 북한 증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해외 직원은 현지에서 철수해 원격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로 북중 국경이 막혀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물품을 반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 국경이 조속히 다시 열려 직원들이 복귀하고 지원 물품이 제공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WFP는 또 북한 당국의 엄격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원 물품 제공을 위해 현지와 해외 직원들이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북한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약 73만 명을 대상으로 식량과 영양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